자, 여러분, 1월 20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6천선, 심지어는 7천선까지 간다는 낙관론도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1월 29일 데이터를 보면 개인은 6조 7천억 원을 팔았고 기관과 외국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개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대체 누가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조정은 옵니다. 다만 일직선 폭락이 아니라 고점과 저점을 반복하며 출렁이는 스윙 장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 결론을 세 가지 핵심 신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5천선 돌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과 6조 7천억 매도의 진짜 의미를 짚어봅니다. 둘째, 트럼프의 약달러 정책이 우리 핵심 수출들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반도체 리쇼어링 압박의 실체를 분석합니다. 셋째, 사상 최대치인 신용융자 30조와 국채 226조라는 수치가 우리 시장에 줄 부담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AI의 냉정한 계산과 저의 20년 경험을 합쳐서 분석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2026년 1월 29일 개인 투자자는 6조 6,63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날 기관은 4조 7천억을 샀고 외국인은 2조 2천억을 샀습니다. 합치면 7조 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개인이 파는데 지수가 5천을 넘었다?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이 고점에서 손절하기 시작한 거거나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살 준비를 끝낸 거거나 어느 쪽일까요? 그 답을 AI 세계에게 물어봤습니다. 계산은 AI가 하고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퍼플렉서티 분석한 데이터를 알려주세요. 제가 수집한 세 가지 데이터는 한국 경제의 확실한 경고등입니다. 첫째, 환율 이면에 숨은 개미들의 빚입니다. 환율은 1,480원에서 1,428원까지 내려오며 안정세로 보이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표 뒤에 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29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여기서 신용융자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낸 빚입니다. 빚내서 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건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강제 매물이 쏟아지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미국의 옐로카드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1년 만에 3배 뛰었고 특히 대미 무역 흑자가 140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로 4배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환율 관찰 대상국이란 미국이 너희 수출 이득 보려고 환율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감시하는 겁니다. 이 명단에 오르면 우리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게 매우 힘들어집니다. 셋째, 트럼프의 반도체 리쇼어링 압박입니다. 미국은 이미 우리가 환율 방어에 쓴 112억 달러를 기록해뒀습니다. 이걸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건데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미국박 생산 시 관세 100%라는 공언은 한국 반도체의 심장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노골적인 압박입니다. 제미나이, 방금 브리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의 패턴을 분석해주세요. 지금의 상황, 과연 기회일까요? 함정일까요? 첫째, 누가 사고 파느냐, 수급의 역사입니다. 결정적 장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외국인이 던진 12조 원을 개인이 받아내 1년 만에 지수 2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미의 완승이었죠. 반면 2021년 8월 반도체 피크아웃, 정점론 때는 달랐습니다. 똑같이 외국인이 7조 원을 던지고 개인이 받았지만 6개월 뒤 지수는 20% 폭락했습니다. 현재 2026년 초의 모습은 승리했던 2020년보다 패배했던 2021년과 85%나 닮아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압박이 가져온 수출주의 족쇄입니다. 2010년대 중반 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이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할인을 받았습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어도 통상 압박 같은 외부 악재 때문에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즉 제값을 못 받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셋째, 지금은 그때보다 더 독한 리쇼어링이 기다립니다. 과거엔 환율만 문제 삼았다면 이제는 해외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을 강요합니다. 한국에서 만들지 말고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인 고용해 라고 압박하는 거죠.
이는 우리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거운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비용이 될 것입니다. 클로드, 앞선 분석 내용들을 검증하고 종합 분석해주세요. 앞선 분석들을 정밀 검증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정교하게 짜인 미국의 통상 압박 시나리오 속에 있습니다. 첫째, 팩트와 역사의 교차 검증 결과입니다. 먼저 퍼플렉서티의 데이터를 KRX 공식 기록과 대조해 본 결과 1월 29일 개인이 던진 6조 6천억 원은 정확한 팩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매도가 아닌 시장의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또한 제미나이가 지적한 2021년 패턴과의 유사성 역시 타당한 분석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당시의 반도체 실적은 역대급이었지만 외국인이 먼저 떠나며 시장이 무너졌던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환율 뒤에 숨겨진 트럼프의 진짜 의도입니다.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올린 건 단순한 환율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미국 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반도체 인질극에 가깝습니다. 관세 100%라는 협박과 환율 감시라는 채찍을 동시에 휘두르며 우리 기업의 심장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 정부의 방패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옐로 카드를 꺼내든 이상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도 정부는 눈치가 보여 적극적으로 달러를 풀며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롤러코스터 같은 스윙 장세가 될 것입니다. 고점에서는 빚내서 투자한 물량이 터지는 반대 매매가 상승을 막고 저점에서는 매수 심리가 바닥을 받칠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며 이 패턴을 반복시킬 것입니다. 이제는 일직선 상승이 아니라 파도를 타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AI 계산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생각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그에 앞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정부 경제정책에 관여하는 한 유력 인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코스피 7천 시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기업의 가치가 해외 시장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게 평가돼 있다. 그래서 선진국 평균 수준의 평가만 받아도 지수 7천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셋째, 국가 차원의 AI 지원이 기술 성장을 이끌고 그 결과 주가를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저는 이 의견 역시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 현장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저는 네 가지 변수 때문에 지수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조정 장세를 예상합니다. 첫째, 개인 투자자의 심리적 불안감입니다. 1월 29일의 대규모 매도는 단순히 지쳐서 던졌다라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한 상태에서 빚을 내 투자한 분들이 갑자기 치솟는 5천이라는 그 숫자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그 결과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심리가 가라앉기 전까지는 추가 투자에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둘째, 약달러가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약달러 정책이야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해지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핵심 수출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수출주가 코스피를 주도로 이끌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면 지수 역시 흔들릴 가능성이 높겠죠. 셋째, 국채 발행 부담입니다. 확장 재정을 위해서는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렇더라도 2026년도 한도는 이미 상당 부분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중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이는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겠죠. 넷째, 외환당국의 개입 제약입니다. 미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이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율이 1,500원 선을 향해서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변동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달러를 매도하면서 방어하기에는 대외적인 제약이 큽니다. 제가 20년간 부동산과 경제 현장을 분석하며 배운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낙관적인 그런 목소리를 낼 때 시장 데이터는 이미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08년과 2021년에도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우세했지만 시장은 늘 예상치 못한 그런 지점에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이며 보내는 신호를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계산은 AI가 했지만 결국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내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겠죠. AI의 계산과 제 판단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무게를 두는 시나리오입니다. 지수가 5,000에서 5,200선에 닿으면 개인이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가 나오고 4,600선까지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삼성전자는 14만원에서 18만원 사이에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근거는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치고 나가기는 어렵지만 반도체 실적이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급락하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온다면 현금을 30에서 40% 정도는 꼭 쥐고 계세요. 5천 위에서는 욕심을 좀 줄이고 분할 매도를 하고 4천 이하로 내려오면 다시 분할 매수를 하는 파도차기 전략이 유효합니다. 만약 개인의 매도세가 주간 10조 원 이상으로 커지고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다면 이 시나리오를 가동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14만 원 선이 무너지는 게 신호입니다. 이런 시나리오의 근거는 2021년 8월의 패턴입니다. 신용융자가 고점인 상태에서 반대 매매가 연수적으로 터지면 지수는 20% 이상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을 50% 이상 확보하고 방어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손절 라인 10%를 엄격히 지키시고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면 추가로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물론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가능성도 15% 정도는 열어둡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협상을 통해 완화되거나 정부의 AI 투자 지원이 예상보다 강력하게 시장을 밀어올릴 때입니다. 이때는 코스피 6,000선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도체와 AI 관련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되 레버리지는 신중하게 활용하셔야 합니다. 복잡하신가요? 딱 네 가지만 행동을 옮기세요. 첫째, 스윙 전략을 몸에 익히세요. 지금은 일직선 상승도 폭락도 아닙니다. 5천 위에서 팔고 4,700 아래에서 사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금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체 자산의 30에서 50%는 현금으로 들고 계셔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매주 네 가지를 체크하세요. 개인이 사고 파는 흐름, 환율 1,450원 돌파 여부, 삼성전자 14만원 유지 여부, 그리고 출범 1주년 직후 발표될 강력한 추가 통상 정책 발표입니다. 넷째, 방어주와 탄력주의 조합입니다. 기본은 방어주로 지키되 지수가 눌릴 때마다 반도체 대형주를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병행하세요. 오늘 제가 AI 분석에 사용했던 구체적인 프롬프트는 제 전자책 매일 아침 AI가 뽑아주는 원칙 투자 보고서에 상세히 담아두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있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